짱이지 한의학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스트레스는 왜 병이 되는가, 스트레스는 어떻게 몸을 망가뜨리는가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도 알아보고 양의학적으로도 이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린다, 스트레스가 병이 된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것은 거의 학계의 정설이다시피 모든 질병에 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복잡한 또 빨리 흘러가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안테나가 세워져 있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 여러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안고 가야 되는 숙명이죠. 문명 이전의 시대에는 외부의 어떤 맹수나 자연재해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스트레스의 종류가 좀 달라졌죠. 우리는 이제 사람이나 어떤 사회 구조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스트레스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치료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겠죠.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를 자꾸 흔드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나쁘게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또는 내 스스로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별것이 아닌 일에도 자꾸 신경이 쓰인다든지, 미래에 거의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좀 아주 희박한 그런 위험에도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신경을 쓰거나 또는 걱정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건 이제 관계잖아요. 사람 사이 관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툭툭 털어버리지 못하고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또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괜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 내부에서 받는 스트레스, 스스로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도 있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게 왜 몸을 망가뜨리고 질병을 일으키는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노심초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노는 마음 졸이고 애쓰고 또 지나치게 과하게 무언가에 집중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또 초라는 것은 태운다는 겁니다. 볶는다는 거. 그래서 마음을 너무 졸이고 내 마음을 너무 들볶아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로 노심초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들볶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과정을 한의학에서는 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요. 몸을 건조하게 하고 뜨겁게 만듭니다. 어디를? 자꾸 위쪽을, 가슴 위쪽을. 대신에 아래쪽은 좀 차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노심초사의 상황이 오래된다 그러면 실제로 피를 마르게 하고 진이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고 밤을 뒤척인 사람을 아침에 보면 우리가 너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까칠해졌다 얘.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바로 몸에서 피가 마르고 진이 빠진 이런 것들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혈허, 음허라고 보고, 이런 쪽으로 진행됐을 때는 면역계의 어떤 질병이 발생하고, 또 위장질환이라든가 만성피로 이런 쪽으로 질병이 나타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고, 그건 이따 치료편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긴장 상태가 오래되고 이것이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교감신경,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의 과도한 장기간의 항진 상태가 지속됩니다. 또는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우울증, 억울, 우울증으로 나타나서 두 가지 갈래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교감신경의 항진 상태가 오래되면 상렬하한이라고 하는 그런 병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가슴 속에
어떤 욕망이라든지 어떤 풀고 싶은 어떤 말하고 싶은 어떤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 그것이 우울증,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화병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쪽으로는 열이 많이 몰려서 뭐 구내염, 두통, 비염, 또 알러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아래쪽은 차가워져서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소화불량, 그다음에 대장의 문제 이런 쪽으로 흔히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크게 봐서는 노화를 촉진하고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부신해서 분비가 되는데요. 이것은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어떤 것들을 긴장 상태에서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그 대사작용,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작용을 촉진하면서 어떤 긴장 상태나 위기 상태에서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한 에너지를 즉시 공급하도록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효과적인 호르몬이 될 수 있지만 코티솔의 혈중 농도가 높게 지속되다 보면 이것이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뼈와 근육이 손상되고 내분비계와 면역계가 교란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만성 피로, 부신 피로 증후군,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각종 자가 면역 질환, 알러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그 대사 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낮아지면서 식욕이 왕성해지는, 그래서 이제 비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 기능이 위축되면서 밥맛이 없다, 소화가 안 된다, 체한다 이런 증상으로 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만 받으면 식욕이 막 폭발해서 이제 과식을 하고 과체중으로 가는, 비만으로 가는 이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티솔이 장기간 분비가 되게 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망가지는 방향으로 간다. 그것이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화기병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만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통, 만성 피로 이런 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암을 유발시킨다든지 또 난치 질환 있잖아요. 푸스라든지 뭐 궤양성 대장염 이런 쪽으로 진행되기도 하니까, 어쨌든 간에 장기간에 해소되지 않는 이런 스트레스 상태는 우리 몸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많은 스트레스가 들어올 때 이것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먼저 이제 생활 패턴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음식이나 운동이나 또는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매일매일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내려놓고 좀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다이너믹 밸런스라고 이제 이름을 제가 나름대로 붙였는데,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살고 있는 현실,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현실과 또 내가 가고자 하는 욕망, 뭐 희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현실과 욕망의 간극이 너무 클 때 불만을 느끼고 또는 자괴감을 느끼고 또는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억울함, 실망감 이런 것들이 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한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일과 생활의 밸런스도 맞춰야 되겠지만 나의 현실과 나의 이상 간의 어떤 적절한 간격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너무 큰 이상을 좇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설계하고 좀 더 여유롭게 그런 계획들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칭찬받아야 되는 이런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볶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마음 편하게 차라리 미움받는 용기를 택하는 그거야말로 용기잖아요. 마음 공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거 방법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예로부터 이런 정신적인 문제 또 심리적인 문제를 다스리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한약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한약 중에서도 몇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신약제,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는 것이죠. 뭐 용골, 모려, 석창포, 백자인, 연자유, 측백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약을 통해서 좀 아까 말했던 그 원인 중에 교감신경의 과항진 상태, 요것을 조금 잠재우는 이런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를 마음으로만 풀려고 하면, 의지로만 풀려고 하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제, 안심약제로서 조금 잠재워주면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한숨 돌리고 자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장기를 간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감기울결이라는 병증으로 표현하고요. 이 간의 그 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약을 이기약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을 이기해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루지 못한 욕망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그 마음속에 있는 화를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흩어버리는, 이건 누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살살살 안개가 걷히듯이 뭉쳐진 것을 이렇게 흩어버리는 약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기해올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기해올약에는 시호, 향부자, 목통, 목향, 백작약, 침향, 울금, 강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따뜻하거나 맵거나 이런 성질을 가지면서 몸에 어떤 기가 순환되지 못하는 것을 싹 흩어서 잘 돌게 하면서 억울한 부분, 뭉쳐진 부분 또는 흐르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풀어 헤쳐서 몸의 긴장을 풀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이 되면 피가 마른다, 진이 빠진다. 이게 실제로도 피가 마르고 진이 빠지는 상황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을 한의학에서는 혈어, 음어 이런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어와 음어를 치료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약재들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구기자, 숙지황, 백수호, 하수호, 오미자 맹문동, 산수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진이 빠진 상태를 보충해주고 기운을 좀 북돋을 수 있는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내부에서 자기를 자꾸 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의지나 다른 사람의 충고, 조언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몸이 자꾸 그렇게 가고 마음이 자꾸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어떤 마음 수련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약으로서 또는 침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려는 마음을 조금 억누르고 조금 흩어버려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한약을 잘 쓴다면 상황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위기 상황,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이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리고 병을 일으키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 화병 또는 만성 피로, 만성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마음의 문제로 해서 발생한 분들은 한의원을 찾으셔서 좀 체질을 판단하고 맥을 보고 해서 약을 정말 잘 쓰면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진료 받아보시고 또 필요한 약들을 좀 쓰시면서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준비했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더 즐겁게 행복하게 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